양쪽에 문을 좀 닫아. 네. 잘 됐어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녹화 잘 되고 있는지. 네.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뭘 6개를 적었는지 편안하게 한번 불러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죠? 예, 참여. 지금 바로 점수를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편안하게 뭘 적었는지, 나는 이런 걸 적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곳에 관심이 많을까? 자,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네. 한번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부르면 됩니다. 자, 6개. 키워드 단어만 말해주면 돼요. 이렇게. 관심 있는 거. 네. 자, 참여를 잘 안 하죠? 자, 앞 시간에 할 때도 연습을 했어요. 자, 지금, 손드는 연습 좀 할게요. 자, 손드는 연습.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연습. 지금 시키는 게 아니고 연습한다니까. 자, 갑니다. 사람이 속고만 잘한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시킬 겁니다,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 시킨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진짜 이제 해볼 사람이요. 자, 그냥 다른만 불러주면 돼. 자, 해볼 사람이요. 뭐 큰일 나요? 이야기하면?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건강. 네, 또 불러주세요. 건강. 또 관심 있는 거. 베이커리. 예? 빵집. 베이커리. 아, 베이커리가 생각나고 배고픈가요? 자, 오케이. 헬스. 오케이. 집 사고 싶은가 봐요. 집에 가고 싶은 건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6개인데 아직 4개. 없으면 없다 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일단 고맙습니다. 이게 첫 스타트를 끊어줘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또 합니다. 자, 또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쵸? 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손 든 거요? 좋습니다. 예. 응? 네, 해보세요. 자, 불러주세요. 관심 분야. 여행. 게임. 공부하기 싫다요? 네, 좋습니다. 공부하기 싫다. 예? 자고 싶다고요? 나의 생각 좀. 예, 맞아요. 자고 싶다? 네, 자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네. 또요? 친구 만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요. 이번 학기 점수 잘 받고 싶죠? 잘 받고 싶은데. 예. 잘 받고 싶은데 생각이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싶으면서 성적을 잘 받고 싶다.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또요. 자, 저런 생각도 가지고 있군요. 네. 많은 사람들 공통되겠죠? 빨리 맞춰주길 바란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자, 또요. 자, 관심, 평소에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요. 자, 한 명만 더. 네, 좋아요. 예, 학점, 미래, 친구, 시험, 아르바이트, 연애.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난 좀 특이하게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 혹시 손 들고 해도 됩니다. 자,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가장 많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생각대로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이론이냐고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운명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내 생각을 잘 점검해 보세요. 혹시 원하는 거하고 이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면 빨리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고 산다는 건 뭘까요? 바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냥 맞춰서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행복이 느껴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두려운 거 맞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자기에 대한 불만족. 당연하죠. 그러니까 채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만족,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은 또 다시 뭘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창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창업의 본질,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 내용을 모르면서 창업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얘기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창업자에 해당되는 이 마인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람하고 아이템의 얘기 많이 했죠? 아이템 얘기를 제가 섞어서 오늘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내용하고 매칭을 시키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창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울산대학교의 학생회장이 울대 앞에 뭘 했냐면 호프집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갑자기 이 학생이 차를 엄청 좋은 차를 몰고 대형 차를 몰고 이러면서 돈을 거짓말하면 007 가방에 현금을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현금을 가득가득 들고 퇴근할 정도였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그렇게 계속 벌릴 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정확하게 이 강의실입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창업에서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학년 돼가지고. 원래 성공 사례를 많이 하는데 실패 사례도 내가 괜찮다 했더니 발표를 했어요. 왜 망했는가 물었더니 돈을 홍청망청 썼다는 거예요. 계속 벌릴 줄 알고. 다음에 더 좋은 호프집이 또 들었을 때 그때 인테리어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네. 창업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기술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을 잘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수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만 수업을 했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많은 의사나 또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그 직종하고 인성하고 너무 안 맞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서 다녀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이게 쉽게 바뀔 덕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주가 되어서 CEO가 되면 그때 이 마인드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 속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강자가 누구냐라고 너한테 누구 묻는다면 가장 강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답이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아보래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답니다. 머리를 한번 깎아보세요. 또 어떤 분이 일주일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한번 타보래요. 그렇게 또 행복하대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를 바꿔보래요. 자동차 한 일주일, 한 달 가는가 봐요. 1년을 행복하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결혼을 한번 해보래요. 1년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걸 하래요. 그게 뭘까요? 평생을 행복하고 잘 살려면 이걸 하세요. 뭘까요? 맞추면 보너스 점수입니다. 네. 베풀면 살아라.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며 살아라.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예? 집중은 머리. 네,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독서를 내라. 목표를 잡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창업해라. 배우자를 잘 만나라. 답이 같다면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근접하게 인간이 많이 근접했습니다. 그 뒤에 손 들어가죠. 아이를. 네, 그것도 다 지금 정답을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안 나와. 한 번 더 듣게 해줄게. 인간이 되어라. 다른 말로 인간이 되어라 보다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정직하게 살아라. 제가 경영학과 전공 과목을 가르치면요, 예전에 윤리, 사회적 책임, 기업의 활동 영역이 이 내용이 아주 일부분에 지났습니다. 지금은 점점 넓어져 가지고요, 점점 책 내용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된 내용. 네. 그러면서 또 윤리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가장 멘탈이 강한 강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열정, 거기서 나옵니다.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는 기술력 부분이죠. 극한 파고드는 장인정신, 끈기입니다. 그래서 집중, 반복, 끈기잖아요. 끈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끈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죠? 껌 씹으면 되나요? 아니죠. 끈기를 키우는 방법. 네! 별걸 다 연구해봤죠? 전 연구해봤어요. 고민에 빠져봤습니다. 끈기를 어떻게 키우지?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끈기가 길러집니다. 끈기는 억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죠? 그게 끈기의 근원입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사람은 끈기 못 키웁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겠다는 사람은 끈기 못 키워요. 저는 보통 12시, 일찍 자면 12시, 좀 늦게 자면 1시 아니면 2시에 잡니다. 몇 시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동일합니다. 11시에 자든 6시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12시에 자든 6시, 2시에 자든 6시입니다. 이 6시라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걸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 억지로 일어나면 돼요. 시계 알람 맞춰놨기 때문에. 이걸 했더니 이제 자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6시 안 돼도 벌써 한 58분, 57분 되면 눈이 떠요. 이게 바로 억지로입니다. 그럼 많은 시간을 아침에 할애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주인정신. 제가 기업체 강의 가면 사장님이 저를 붙들고, 교수님, 우리 직원들 주인정신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주인정신 어떻게 하면 길러지죠? 아까 누가 했죠?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 있는 사람이 주인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독립운동가요. 전쟁에 싸운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누굴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자살을 했지만 자살을 한 줄 모르죠. 선조 임금의 미움을 받고 어차피 목숨을 부지하기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를 끝내고 갑옷을 벗고 북을 치면서 총을 유도합니다. 이미 당나라 군대, 그죠? 중국 사신한테는 이미 다 알린 사실이 자기는 오늘 마지막 전투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근데 거절을 했죠. 살릴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그 말만 해주면 죽지 않았던 저 유명한 장수.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연구를 할 학문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사업 규모의 자금력입니다. 창업 아까 보세요. 창업 자금은 1.5배 준비하는데요. 2배 정도 좀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투자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준비하면 좋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넉넉지는 않죠. 화려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많습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예전처럼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PT샵을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초기 작업 자금은 자신의 능력에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삐까뻔쩍 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준비하는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운영자금은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그죠? 운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시설자금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은 자기 자본이나 장기 차익금으로 충당한다. 부채 의존도가 높으면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영 부실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채에 대한 개념도 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를 안는 거거든요. 아까 누가 집 사고 싶다 했는데 그 부채에 대한 리스크죠. 네, 부채에 대한 리스크. 그걸 저도 안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부에 대해 끼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죠. 그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렛대라고 그러죠. 레버리지를 이용하라. 근데 리스크를 많이 못 안는 사람은 그 레버리지를 못 안습니다. 부채 그러면 달달달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는 지렛대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나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무리해서 하는 건 안 되겠죠. 자, 아이디어에서 아이템으로 넘어갑니다. 소비자의 니드,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뭐가 불편한지. 가치를 제한하면 돈이 벌릴 수 있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제 강의 또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왜냐하면 따로 비즈니스 모델, 이 창업과 경영 과목 말고 비즈니스 모델 과목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다 열 수는 없습니다. 이 창업과 경영 과목은 비즈니스 모델 위주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포함을 좀 시키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있으니까. 자, 그 아이템을 이제 상품화 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돈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새로운 사업 계획서 창업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직업의 숫자가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직업의 숫자가 9,600개, 미국 3만 개, 일본 2만 5천, 캐나다 2만 개, 다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되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는 걸 되게 겁을 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때에 따라서는 그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죠?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유럽에 굴뚝 청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3D 업종에 속할 수 있는데, 그런 굴뚝 청소 하는 사람이 연봉이 1억 3천씩 됩니다. 앞으로 이런 힘든 업종이 연봉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직업에 대한 귀천이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미용사가, 그죠? 의사하고 피피한 견주어서 그렇게 천대시 받아야 됩니까? 머리 안 깎습니까? 그죠? 요리사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안 먹습니까? 누구 집 아들이 요리사 됐다. 누구 집 아들이 변리사 됐다. 왜 그리 차등이 갑니까? 올려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가 이 생각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를 너무 열심히 낙엽을 쓸고 있으니까,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 아이고, 연세도 많으신데, 날씨도 더운데, 어지간히 하이소, 그러다가, 쓰러지겠습니다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이러면서, 몸도 걱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충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직업의 시가 탄탄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냥 청소를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네. 나는 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지금 내가 쓸고 있는 라는 마인드. 청소부가 그 정도의 마인드면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는 사업장이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하는 그 습관은 어디 가서 절대 못 고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어요. 돈 되는 건 다 했습니다.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 4시 되면 다 모여서 리포트 쓰고 하는데 4시부터 난 12시까지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럼 12시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럼 늦을 때는 4시까지도 쓰고 2시까지도 쓰고. 그렇죠? 젊으니까 가능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좋은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창업자는 창업 준비 과정에 희망 업종 분야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정보 수집, 경험, 아르바이트도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과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삿짐 센터부터 해가지고 저쪽 용련에 가면 화력 발전소 있어요. 그 12층에서 케이블 땡겨 올리다가 죽을 뻔했어요. 올대 학생 많이 가가지고요, 올라가다가 12층 높이에 줄 하나 매달고 올라가다가 겁이 나서 다 내려갔어요. 나는 또 고소공포증도 있었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일념하에 올라갔었죠. 한겨울에 고드름이, 그죠? 올 정도로 이렇게 땀이 난 고드름이. 근데 그 경험이 뭡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군 생활도 재미있고. 그래서 배워서, 경험해서 나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어느 위치.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사업을 하니까, 그죠? 위치가 상관없죠. 그래서 사업장을 한다면, 보십시오. 꽃집은 동일한 업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술집은 동일한 업종이 많아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다르죠? 미용실, 동일한 업종이 많아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옷가게, 동일한 업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다 다릅니다. 가구점, 동일한 업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옷가게는 있어야 됩니다. 미용실은 없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니까.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권이 좋다 나쁘다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이 울대 주변에 식당이 뭐가 생기고 뭐가 없었는지 내 눈으로 다 봤는데 저는 이 주변에 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울대 앞에 식당이 3년을 못 버팁니다. 보면 대하는 태도도 3년을 못 버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그런 마인드는 안 됩니다. 네. 반찬을 재사용하고. 그렇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좋아졌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제조업의 경우는 제품의 특성, 그죠? 상권, 입지 이렇게 중요하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위치 이런 상권보다는 그죠? 변두리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이런 걸 크게 부지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통업 이런 쪽은 좀 다르죠. 쉽게 사람이 오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비대면이죠.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그리고 책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책은 2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책을 한 권 잘못 들고 왔네요. 책은 제가 소개했죠? 네. 한 권은 사업계획서 관련 내용이 잘 되어 있고요. 한 권은 그죠? 책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최신 사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권 중에 한 권은 꼭 좀 사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으면 강의가 훨씬 더 집중, 몰입해서 잘 들릴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도 출석은 불러야죠. 저걸 꺼줄 텐데.